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멀리 이 동남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고, 이 휴가지에서 IT 기술의 도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기 통신 환경이 좀 좋지 못합니다. 서울에 비해서는 뭐 확연한 차이가 나고요. 통신 환경에 있어서는 한국과 비교할 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어제보다 조금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서 빨리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산타랠리의 꿈이 날아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1월 초까지의 기간을 두고 산타랠리냐 아니냐라고 보게 되는데, 지금 크리스마스 이후에 연속적으로 미국 시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의 모양새도 좋지 않은 게 종가가 저가로 이틀 연속 빠지고 있어요. 이것은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에서 나타나는 해석도 상당히 시장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단기 반등의 시점은 그렇게 멀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오늘 동시에 가지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고, 모양새도 종가가 저가이기 때문에 좋지 않았습니다. S&P는 1.2% 떨어지면서 3,783, 다우는 1.1% 떨어진 32,875, 그리고 나스닥은 1.35% 떨어진 1213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양새가 나쁜 게 빅테크들의 하락이 상당히 컸고요. 하락이 컸고, 그 다음에 성장주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시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다른 금융 흐름에서 눈에 띄는 것은 3개월물 금리가 두 자릿수 이상, 10bp 이상 튀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 마감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독특한 흐름을 보여주는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이 무려 3.07%나 떨어지면서 126.04달러로 마감됐고요. 아마존 1.47% 떨어진 81.82, 마이크로소프트는 1.03% 떨어진 234.53, 그리고 알파벳도 1.57 떨어진 86.02, 메타 1.08% 떨어진 115.62로 모든 빅테크들이 1%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전일까지 폭락했던 테슬라는 112.71달러, 3.31%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12월 동안에 무려 40%가 넘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과 성장주들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6.5%까지 올랐습니다만은 이내 밀리면서 상승폭이 좀 줄어든 가운데 마감이 되었습니다. 3%의 상승이면 크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일 무려 11%가 넘게 빠졌다는 걸 감안해 보면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눈에 띄는 대목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일 한국에서도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좋았죠. 저는 오히려 이번에는 제약주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이나 이런 데 오게 되면 결국 저는 이번 쇼핑은 약국 쇼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단계적으로 풀겠다고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기묘하게도 시장은 중국의 리오프닝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리오프닝을 두려워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리오프닝이 되면 경제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반대였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금 확진자가 너무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지?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격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오는 사람 중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 코로나가 걸렸을 텐데, 이런 걱정을 지금 시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걱정이 시장을 좀 짓눌렀는데요. 중국의 리오프닝 상황들을 확인을 해보면, 민항국에서는 입국 항공편에 대한 좌석 75%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중국 가는 그 비행기도 만석 비행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또 하나, 중국이 여행을 재개하기 위해 1월 8일부터 자국민들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인민국관리국은 홈페이지에 중국 국민의 해외 관광, 친구 방문을 이유로 한 일반 여권 신청 접수 및
심사 허가를 질서 있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 유커들이 이제 다시 오게 되는 날이 벌어지겠죠. 제가 지난 주말에 종로 상가에 가서 중국인 목소리가 2번이나 들리는 걸 봤습니다. 벌써 오나? 대만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고요. 그리고 일정 수준 지나면 중국으로의 여행도 다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가장 어려웠던 항공 관련주와 여행 관련주, 카지노, 그리고 중국인들이 입국했을 때 뭘 쇼핑할 것인가에 대한 뭐 화장품 등등이 당연히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반응을 했죠. 이미 진행 중입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것은 주가에 먼저 반영한다는 거. 선반영. 이미 선반영되고 있고 중국인들이 막 들어와서 막 명동거리에서 중국인 목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면 이미 주가는 끝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생활과 주식시장이 이런 시차가 있다는 거는 그냥 이제는 상식으로 머릿속에 그냥 입력을 자동으로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되게 독특한 것은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서 그 리오프닝을 하면 아무래도 활동성이 늘어나고 활동성이 늘어나면 공장 가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유가도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유가도 올라야 되겠죠. 기름을 많이 사용할 거니까. 근데 유가가 하락했다는 게 되게 독특한데요. 일단 최근에 오르긴 했죠. 최근에 오르다가 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오늘 원유 재고가 발표됐는데 이것도 상당폭 감소했어요. 이전에 발표할 때는 781만 배럴이 많은 걸로 늘어난 걸로 발표됐는데 이번에는 300만 배럴이 빠진 걸로 발표가 되었거든요. 주간 단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브렌트유, WTI 모두 떨어졌는데요. 반면에 구리값은 상승했습니다. 전일 우리 김경환 애널을 통해서 들은 소식에 의하면 중국의 주요 경제 산업 품목 관련 12월 활동성 지수가 나왔는데요. 이게 보면은 12월이 안 좋습니다. 오히려 7월부터 12월까지의 흐름들을 놓고 보면 최악의 상황이에요. 12월 달이. 수출 컨테이너 출하량은 조금 개선되었습니다만 여전히 플러스권이 아니고요. 승용차 판매는 계속 플러스권이었는데 12월 달에서 마이너스 됐습니다. 자, 이 자동차와 관련돼서 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테슬라의 진짜 경쟁 시장은 미국 아니다. 미국에 만드는 데가 없으니까 GM, 포드 만들어봐야 그거 얼마나 되냐? 그 아니다. 중국이 진짜 시장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중국은 620만 대의 전기차가 생산되는 국가고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전기차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보조금이 빠지는데 이게 진짜 시장이 열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12월치 보니까 빠졌습니다. 마이너스가 났고요. 30대 도시 주택 거래도 12월 달에 계속 안 좋았는데 12월 달에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100대 도시 토지 거래도 잠깐 늘다가 11월, 10월 늘다가 오히려 지금 빠졌고요. 타이어 가동률은 네,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반등을 세게 못하고 있고요. PTA 가동률도 역시 마이너스권에서 있습니다. 마이너스 5.1%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단 고로 가동률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30.5%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리오프닝을 한다고 해도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니까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들의 반등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보시는 것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 산업활동 동향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산업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하니까 각국 정부들이 우려했던 것이 오늘 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두려움이 조금 강한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장 한마디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장이 과하게 겁을 먹고 있네. 네, 라고요. 피어 앤 그리드의 흐름을 오랜만에 살펴보면은 지금 31 피어 국면까지 두려움의 국면의 하단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25부터는 극단적인 두려움이 시작되는 구간이거든요. 거기 구간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극단적인 두려움까지 갈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 주식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심리적으로 편안해하는 구간이 들어왔다. 네?
이제부터는 주식을 보유하는 게 뭐 그렇게 심리적으로 나쁜 상황이 아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반대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리 가도 욕을 먹고 저리 가도 욕을 먹더군요. 예전에 테슬라 너무 이 가격은 좀 비싸다는 톤으로 얘기를 드렸더니 네가 뭘 아느냐,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 놈이 짓거리고 있네라고 정말 숱한 욕을 그야말로 처먹었는데, 최근에 제가 보기엔 이제 매수 적정가에 들어왔는데 사실 저가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20배 PER 20배 이하면 괜찮죠. 제가 보기엔 PER 20배 이하는 괜찮습니다. 이런 주식은 30배는 나는 안 사 라는 수준이었는데 20배부터는 괜찮아, 살 수 있어 라는 국면에 들어왔는데, 테슬라 유튜브들 믿지 마세요. 테슬라 유튜브를 다 사기꾼들이에요. 이런 또 욕을 물론 저한테 한 거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 이게 뭐냐면 매수하기 좋을 때 괜찮아요. 아니 이제 포지션 구축해도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때는 모두가 나쁘게 보니까 그런 얘기하면 또 욕먹고, 좀 위험해, 이거는 좀 과한 것 같아, 좀 조심해야 돼 라고 하면 네가 뭘 알아 병신, 뭐 이런 또 욕을 또 항상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길은 대단히 외로울 수밖에 없다. 모두가 예할 때 아니어하고 모두가 아니어할 때 예하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리는 부정적으로 가지만 자세는 편안하게 가지기 시작할 시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채권 시장에서 상당히 독특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3개월물 국채 금리가 10bp 이상 금리가 위로 튀었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한 게 다음번 FOMC 회의는 2월 1일 날 있어요. 그러면 2월 1일 날에 지금 대체적인 생각은 한 67%가량이 25bp 금리 인상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25bp 금리 인상인데 지금 벌써 3개월물 금리가 4.44까지 올랐습니다. 중간가스는 4.6대 얼마가 되겠죠? 4.25p를 올리면 4.5에서 4.75니까 그 중간값 3개월물이 잡아야 되니까 4.7 좀 밑에 가야 되는데 벌써 거기를 다 갔다는 거, 이게 조금 독특하고, 반면에 전일 대비 10년물 국채 금리의 오름폭은 3bp, 그리고 2년물은 오히려 금리가 조금 빠졌습니다. 3bp 오히려 좀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그런 양상 보여줬어요. 10년물과 2년물의 국채금리 역전 상황은 조금 줄어들었고 47bp 마이너스로, 반면에 3개월물과 10년물은 더 늘어났습니다. 56bp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2년물과 3개월물은 또다시 금리 역전되면서 큰 폭으로 약 9bp 정도의 금리 역전이 이루어졌다는 게 오늘 채권 시장에서 상당히 독특한 흐름이다. 왜 채권 시장을 계속해서 관심 없는데 얘기하느냐? 거시에서는 우리보다 채권 시장이 훨씬 더 잘 본다. 왜 채권은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해석해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채권 10년물이 3.88, 3.9 근처까지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조금 더 금리가 올라가면 거의 맥스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채권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보다 경제 낙폭이 우리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느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채권 시장이. 무슨 말이냐면 지표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덜 나빠. 그러니까 내년도 경기 꼬그라지는 게 덜 꼬그라지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확신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게 지금 채권 시장의 흐름입니다. 연준이 내년에 분명히 금리를 올렸다가 낮출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낮출 확률이 좀 줄어들었는 걸?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채권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했습니다만 경제는 하강하는 건 분명해요. 하강은 하지만 침체까지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게, 그 애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소비 관련 지표들이 되게 좋고 고용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고용과 소비가 살아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애매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이 그것도 눈치채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엔 이 상태가 연준한테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도 있고 경기도 덜 망가뜨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의외로 금리가 많이 못 올라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가 되게 좋거든.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도 잡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도 죽기 시작했는데 경기는 하강이 약해.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5.5% 이렇게까지 올리면 경기는 확실히 추가적인 하강을 할 것이고 그래서 침체 위기를 더 불러일으킬 것이고 소비도 확실히 다 죽겠죠. 인플레이션 빠르게 죽이겠지만 경기도 같이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연준이 고민을 할 거고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2월 달에 금리 올리는 건 아마 25bp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 수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또 시간을 두면서 한번 지켜볼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하는 대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경기 하강 속도는 완만하며 이런 식의 조건값이 만들어진다면 연준은 느긋하게 금리를 보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내년도 시점 전반기에 이것을 확인했을 때 각국의 흐름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미국은 높은 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의 EPS가 올라갈 확률이 적어들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애매하다라고 본 반면 아시아권은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 중국은 지금 아까도 산업활동 동향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지금 경제가 완전 디플레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펌프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펌프업을 할 거고 우리가 중국 마감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것들은 느꼈던 대목이죠. 중국이 시위 때문에 리오프닝을 했다? 아니 디플레, PPI가 마이너스가 계속되는 상황이고 CPI도 더 떨어질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디플레가 오는 상황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오프닝한 거고 펌프질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희는 해석하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아시아권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본다면 오히려 신흥국이 올해 미국보다 훨씬 안 좋은 흐름들을 지난해부터 보여주었는데 반면에 내년은 오히려 미국보다는 이 동아시아권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는 게 그다지 비합리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외환 동향은 큰 변화가 없었고요. 모기지 금리가 6.42%에서 6.34%까지 떨어졌습니다. 7.1까지 가던 게 지금 6.34%까지 30년 모기지 금리가 떨어졌고요. 반면에 잠정 주택 매매 등을 따져보면 마이너스 4.6에서 마이너스 4.0으로 여전히 주택 판매나 매매는 저조한 가운데 유지가 되어지고 있고 발표된 지역 연은 지수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제조업 지수는 올라왔어요. 리치몬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에서 그냥 1로 텍사스는 텍사스는 이게 없네요. 그리고 리치몬드 제조업 선적도 마이너스 8에서 5로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업 지수는 리치몬드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2로 텍사스도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9.8로 서비스 쪽이 확연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가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건 뭐죠? 조만간에 미국의 고용 호조가 끝이 오고 있는 어떤 하나의 시그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 부분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줄어들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내일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제 한국 시장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제가 어제 사실은 그제는 하루 종일 운동을 했는데 너무 피곤했을까요? 어제 하루 종일 잠만 잤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활동을 안 했더니 휴가를 열심히 활동을 안 했더니 한국 시장이 정말 난데없는 배당락 폭락이 이루어졌더군요. 깜짝 놀랄 정도의 하락이었는데 오늘은 바닥락도 끝났으니까 내년도 바라보면서 내년도 한국만의 산타랠리를 바라보면서 폭등장 한번 저 열심히 놀겠습니다. 휴가를 즐길 테니 각방꿀 좀 해줘. 우리 계좌들 빠져가지고 저는 뭐 휴가고 퇴직이고 오케이 다 받을 테니까 주가 좀 오르자. 네, 그러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하루 행복한 마무리 되시고요. 한국 마무리장 마지막 장도 즐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